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마음의 작동 원리와 진화 심리학 시리즈의 8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마음의 연산과 마음의 표상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은 인간의 마음이 단지 기계에 불과하고 로봇 내부에 설치된 컴퓨터에 불과하다고 해도 복잡성, 치밀함,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나 신비한 힘이 있어야 지능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너무나 기계론적인 논의, 다시 말하면 인간은 조건화된 연상의 묶음이고 유전자의 꼭두각시이고 야만적인 본능의 노예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과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정신에 대해 복잡한 연산 능력을 가진 정신으로 생각하면 충분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지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와 신경체계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신경망, 다시 말해 뉴런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런은 너무나 복잡해서 아직 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뉴런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뉴런의 한 가지 활동인 뉴런의 신경 논리적 특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은 뉴런이 일련의 수량들을 더하고 그 합을 역치와 비교하고 합이 역치를 초과했는지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물리적으로 설명하자면 점화하는 뉴런은 다양한 정도로 활성을 띠는데 그 활성도는 시냅스에서 뉴런의 수상 돌기와 만나는 다른 뉴런들이 보낸 축색 돌기들의 활성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의 시냅스는 양, 영, 음에 해당하는 강도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뉴런들에서 축색 돌기를 타고 들어오는 각각의 활성도가 이 시냅스 강도와 곱해집니다. 뉴런은 이렇게 들어온 수치들을 종합합니다. 만일 그 총합이 역치를 초과하면 뉴런은 더 활성화되어 자신과 연결된 모든 뉴런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비록 뉴런은 항상 점화된 상태이지만 여기에서는 편의상 뉴런이 꺼져 있다거나 켜져 있다고 설명할 것입니다. 이제는 이 뉴런들을 배열하여 논리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논리회로에서는 간단한 추론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적인 논리 관계인 and, or, not을 사용합니다. A가 참이고 B가 참이면 A and B는 참입니다. and 회로는 두 입력물이 모두 활성화되어 있으면 하나의 결과를 낳습니다. and 회로를 만들려면 출력 단위의 역치를 들어오는 각각의 가중치보다 크지만 그 총합보다는 작게 정하면 됩니다. A가 참이거나 B가 참이면 A or B는 참입니다. or 회로는 두 입력물 중 어느 하나라도 활성화되어 있으면 결과를 출력합니다. A가 거짓이면 not A는 참이고 A가 참이면 not A는 거짓입니다. 방금 설명한 뉴런의 신경 논리적 특성은 위의 세 가지의 모형 뉴런이 하나의 간단한 명제를 표현한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모형 뉴런들이 연결된 망들은 입력과 출력이 맞물려 서로 배선되어 복잡한 명제의 진리값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뉴런으로 연결된 망이 복잡해지고 연결된 뉴런의 수가 늘어나면 다양한 정도의 증거와 사건의 확률을 표현할 수도 있고 통계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발전하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복잡한 망의 연결이 인간의 사고 과정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된 망을 이용하면 간단한 패턴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철자들 속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선들, 단어들 속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철자들, 동물들 속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부위들, 실내 공간들 안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가구들을 인식하는 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동연상망이라고 불리는데 이 자동연상망은 5개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동연산망의 첫 번째 특징은 자동연산망은 개조 능력이 있고 주소로 내용을 끄집어낼 수 있는 메모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와의 차이점인데 컴퓨터에서 비트 자체는 의미가 없고
비트들로 이루어진 바이트는 도로변의 집들처럼 자의적인 주소들을 갖고 있지만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패턴이 메모리 안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소를 검색해야 합니다. 반면에 내용과 주소가 결부되어 있는 메모리, 다시 말해 자동 연상망에서는 하나의 항목을 지정하면 자동적으로 메모리 속에 그 항목의 사본이 담긴 위치가 켜집니다. 해당 항목의 특성들을 표상하는 것들이 켜지면 그 항목이 자동 연상망 속에 표현됩니다. 이러한 연결들은 충분히 중복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이나 백색 네트와 같이 한 항목에 대해 그 패턴의 일부라도 자동 연상망에 제시되면 그 패턴의 나머지인 배구가 자동적으로 채워집니다. 우리는 한 사물이나 개념의 어떤 측면이라도 마음에 그 개념 혹은 사물의 전체를 떠올리게 됩니다. 시각적인 예로는 몇 개의 파편들을 보고 한 단어를 완성하는 능력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의 형태를 우연한 선들의 모음이나 심지어 MIHB와 같은 일련의 자의적인 철자열로 보지 않고 그보다 더 가능성이 높은 어떤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동 연상망의 두 번째 특징은 부드러운 퇴화라고 불리는 것으로 잡음이 섞인 입력물이나 하드웨어의 고장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컴퓨터 명령문을 보겠습니다. 이 명령문에서 여러분들은 에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바로 발견할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은 뭐가 잘못되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에러는 PRITN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를 쉽게 발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실생활에서 인간은 이상한 정보가 하나쯤 있더라도 모순이 없는 나머지 정보들을 이용하는 자동 연상망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PRITN을 프린트로 인식합니다. 이 문장을 처리하는 컴퓨터의 경우 하나의 분량에 대해서도 기능을 멈추지만 우리는 이 문장을 보고도 정상적으로 이해합니다. 심지어 인간은 피곤하거나 술이 덜 깼거나 뇌 손상을 입더라도 작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인간은 조금 느려지고 덜 정확해지기는 해도 기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자동 연상망의 세 번째 특징은 자동 연상망은 이른바 제약 만족이라는 간단한 형태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결하는 많은 문제들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종류의 추론에서 모든 양립 가능성을 한 번에 하나씩 검사해야 한다면 아주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 연상망에서 양립 가능성들은 사전에 연결망 속에 코드화되어 있어서 망은 모든 가능성을 단번에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물의 부분들이 아니라 전체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전반적인 양이성 현상이 있습니다. 다음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는 네커 정육면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정육면체를 FBCG면을 나의 시야에서 가장 가까운 면으로 보는 관점과 AEHD면을 나의 시야에서 가장 가까운 면으로 보는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이 외에도 여러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을 기준으로 보는가에 따라 정육면체의 모든 국소 부분들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면을 기준으로 보던 간에 3차원의 물체에서 모순이 없게 해석할 수 있고 동시에 모순되는 해석들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그림은 2차원의 선을 연결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동 연상망의 네 번째 특징은 자동으로 일반화하는 능력입니다. 만약 두 개의 열로 되어 있는 연상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연상망의 아래 열에는 각종 스포츠의 특징들이 쓰여 있다고 해봅시다. 한 개의 공을 사용, 두 팀이 경기, 한 팀은 6명 출전, 경기장 가운데에 큰 네트가 설치됨, 한 팀은 11명, 경기장 양쪽 끝에 링이 있는 골대가 설치됨, 2명이 서로 겨룸, 총을 사용함과 같이 단위가 충분하면 각 스포츠 경기에 고유한 특성들에 해당하는 단위들이 켜짐으로써 그 스포츠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구의 경우 한 팀은 6명 출전, 경기장 가운데에 큰 네트가 설치됨 등의 단위들이 켜지고 한 팀은 11명과 같은 단위들이 꺼짐으로써 표현됩니다. 그리고 연상망의 위쪽에는 해당 스포츠의 종류, 예를 들어 구기 종목, 격투기,
마인드 게임 등과 같은 것들이 표현된다고 가정한다면 한 스포츠를 위한 연결들로 저장된 사실, 배구는 구기 종목이다는 어떤 것이든 자동적으로 비슷한 스포츠, 농구는 구기 종목이다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상망은 만일 두 물체가 몇몇 측면에서 비슷하다면 다른 측면들도 비슷할 것이라는 개념을 포착하게 됩니다. 기적으로 말해 비슷한 물체들은 거의 같은 단위들에 의해 표현되므로 한 물체에 해당하는 단위들과 연결된 정보는 어떤 것이든 다른 물체에 해당하는 많은 단위들과 실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의 예에서 우리가 구기 종목이라고 지칭하는 스포츠는 모두 공을 사용한다는 특징을 공유합니다. 물론 이러한 연상망의 열이 계속 증가한다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분류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공유하는 특성의 수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동 연상망은 일반화가 가능합니다. 자동 연상망의 다섯 번째 특징은 학습 과정에서 연결 가중치들이 변할 경우 사례들을 통해 학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요리를 할 줄 모르는 요리사와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사가 어떻게 양념을 만드는지 모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료를 조금씩 섞어보는 것입니다. 이는 소량의 각 재료들이 좋으면 모든 것을 섞어서 만든 양념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들어야 하는 요리에 쓰일 양념은 단맛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요리사가 갖고 있는 재료 중에 단맛을 낼 수 있는 재료를 조금 더 넣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는 단맛이 너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시도에는 처음보다는 단맛을 더 사용하지만 두 번째보다는 단맛이 나는 재료를 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단맛이 나는 재료를 두 번째 시도와 동일하게 사용하되 쓴맛이나 신맛이 나는 재료를 조금 더 넣어 단맛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황에 맞추어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고 반복된 실행으로 가중치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특징은 우리의 뇌와 신경망 속에 있는 뉴런으로 이루어진 많은 연결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몇 가지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실 이러한 설명에 대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들은 그냥 그렇게 되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해도 됩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이 우리가 인간 지능 및 우리의 마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숲을 보려는 것이지 숲에 있는 나무를 자세히 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